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챕터 03 기출 예상 문제 그 6번째로 노랑우산 어린이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콘텐츠 제작편을 했죠. 이번에는 jQuery 코드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예상 문제 가상으로 만들어봤어요. 노랑우산 어린이 재단. 지난 시간에 강좌에서 해본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잘 되셨나요? 잘 되셨는지 확인이 다 되셨다면 저랑 같이 jQuery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메인 이미지 코딩하기. 두 번째, 메인 메뉴 코딩하기. 세 번째, 패밀리 사이트 코딩하기. 네 번째, 팝업 코딩하기.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그건 너.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 주세요. 먼저 jQuery 파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거는 메인 메뉴가 있죠. 그리고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 그 다음에 공지사항 첫 번째 걸 클릭하면 띄우는 팝업. 패밀리 사이트도 이번에 jQuery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중 첫 번째는 메인 이미지 코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를 먼저 코딩을 해야 메인 메뉴가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일 거거든요. 메인 메뉴를 먼저 하고 메인 이미지를 했다가는 좀 가리거나 잘못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인 이미지를 먼저 한 다음에 메인 메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두 번째, 상하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세 번째, 제자리에서 나타나는 페이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인 좌우 슬라이더예요. 그럼 코딩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 HTML부터 해볼 건데요. 메인 클래스 있는 데서 엔터 치셔가지고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이미지들이 역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UL의 li에 a라고 쓰셔가지고 임시 링크를 반드시 이렇게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img 태그로 이미지스가 갖고 있는 겔 png가 아니라 메인 png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메인 이미지라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복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번호를 2번, 3번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미지들이 이렇게 3개가 다 한 번에 나열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제 CSS를 해볼 건데요. 메인 이미지가 수평 나열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점 메인이 갖고 있는 태그한테 플로트 레프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주고 나셔서 한 개당 1200에 300이죠? 이미지 사이즈로 이렇게 주시면 수평 나열 처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의 폭이 저 1200들을 다 감쌀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현재 1200이죠? 이 3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60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이 갖고 있는 UL 태그가요.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돼서 크기가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드스는 3600이죠. 헤이트는 300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레프트 0, 탑 0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다 가리는 거 확인되시죠? 보이시죠? 화면을 저렇게 다 가리게 되거든요. 근데 메인 이미지 위치에 와야 되잖아요. 헤더 가리고 저렇게 좌측 상단에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메인한테 뭘 주셔야 되냐면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앱솔루트의 기본 기준은 바디예요. 그래서 바디의 좌측 상단에 붙은 거죠. 이걸 주시게 되면 UL의 앱솔루트 기준을 현재 요소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메인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할 건데 jQuery를 일단 넘어가는 거를 보고 나서 마지막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jQuery에서 먼저 준비 구문을 실행을 하실 거예요. 자, 도큐멘트가 ready, 문서가 준비되었다면 그때 일어나는 일을 콜백 함수에 담아줘라. 펑션이죠. 코드의 집합입니다. 명령의 집합을 이 콜백 함수에다가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실 거는 사진 번호를 좀 담을 거거든요. 이 사진 번호가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 되실 거예요. 근데 왜 사진 번호를 알아야 되냐면 1번, 2번일 때는 1200픽셀씩 이렇게 이동되면 되는데 3번일 땐 다시 이렇게 1번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넘이라고 해서요. 1을 담을 거예요. 현재 보이는 사진 번호는 1번이죠. 근데 저게 2번 보일 땐 2번으로 바뀌고 3번 보일 땐 3번 바뀌고 다시 1번으로 돌아오면 1번으로 바뀌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지를 확인해 보시면 3초마다 슬라이드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초마다 일이 처리돼야 되니까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콜백 함수, 코드의 집합, 3초마다 일어나는 일을 묶어주는 콜백 함수를 담아주고 쉼표를 쓰셔서 3000이라고 쓰셔야 돼요. jQuery는 밀리초 단위거든요. 그래서 3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300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괄호 있는 데서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1번, 2번일 때랑 3번일 때를 좀 다르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if문으로 num이 만약에 3보다 작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현재 보이는 이미지가 1번 혹은 2번이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다음 이미지가 보여야 되니까 1200픽셀씩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되는 선택자는 누구냐면 메인이 갖고 있는 이 UL이에요. li를 전부 감싸고 있는 게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기호 써서 문서기체 선택자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애니메이트가 움직이는 메서드니까요.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써주시고 중괄호를 쓴 다음에 CSS 관련을 쓰고요. 시간은 슬로우라는 거를 통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메서드에서 이제 중괄호 있는 데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이제 레프트로 이동이 될 건데 마이너스 1200 현재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1200씩 이동이 될 거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복합대임산자를 주셔서 1200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3초마다 저렇게 2번 이미지에 가고 3번 이미지에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3번 이미지에서 어떻게 되죠? 계속 가죠. 1번, 2번이라면서요. 근데 넘버노를 바꾼 적이 없잖아요. 계속 1번이죠. 이 값에서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계속 실행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진 번호가 계속 1씩 등가돼야 돼요. 그래서 번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가면 2번이 되고 다음으로 가면 3번이 되고 이렇게 돼서 보이는 사진 번호를 1씩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로 고침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서 세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3번에서 계속 안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LG로 1번과 2번이 아닐 때니까 나머지 경우라서요. 3번 이미지가 보인다면 현재 보이는 이미지가 3번 이미지라면 num이 계속 증가되니까 3번까지 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위치는 뭐냐면 이 UL이 갖고 있는 원래 위치 0이죠. 그래서 0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0으로 이동이 되라.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이동된다면 보이는 사진 번호가 뭐죠? 1번이죠. 현재 보이는 사진은 1로 바뀌는 거죠. 3번에서 0으로 다시 돌리고 나면 이제 1로 1번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3번) 이미지까지 갔다가 다시 1번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러면은 jQuery가 틀렸거나 뭐 객체 선택이 틀렸거나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경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중괄호를 지워볼게요. 중괄호를 지우고 저 문법이 지금 잘못됐거든요. 이 else 사이에는 반드시 중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실행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에서요. 검사라고 있어요. 검사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크롬 개발자 모드가 뜨는데 이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 발생되시죠? 이렇게 빨간색이 뜨면 틀린 거예요. 21번 줄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요건 정확하진 않지만 21번 줄이 틀렸대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쯤이 틀린 거예요. 정확히는 나오진 않아요. 이걸 너무 믿고 하시면 안 되겠고 어쨌든 이 파트 부분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나 아래를 좀 보셔가지고 틀린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중괄호를 닫고 검사를 눌러보면 빨간색이 세로 고침 안 해서 그렇죠. 세로 고침했더니 빨간색이 안 뜨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 다 하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슬라이드가 다 움직이는 과정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태그에다가 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걸 줄 거예요. 자손이 현재 영역을 넘어가면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좌우에 움직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슬라이드가 되는 과정이 잘 보여서 이렇게 처리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메인 메뉴 코딩하기예요. 메인 메뉴 스타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풀다운 메뉴 스타일이 있고 각각 메뉴 드롭다운 스타일이 있고 세로형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문제는 풀다운 메뉴입니다. 그래서 풀다운 메뉴로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지에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사이트맵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글자들을 틀리지 않도록 잘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 태그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단에 사이트맵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시험장에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제지에 적혀 있으니까 글자 틀리지 않게 사이트맵 쪽을 잘 펴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일단 전체를 묶는 태그를 쓸 거예요. 디보 태그죠. 그리고 클래스는 GMB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가지고 나열되어 있잖아요. 역시 UL의 LI에 A까지 탭 눌러주시고 임시 링크 샵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이때 여기다 클래스를 메인 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내비게이션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4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글자를 쓰시기 전에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4개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재단 소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 안내, 그 다음에 후원 안내, 그 다음에 소식 참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메뉴 쓰실 거잖아요. 하위 메뉴는 한 개만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밑에는 그냥 제가 복붙해서 붙여놓을 건데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쓰셔야 되세요. 하위 내부는 반드시 이 li 태그의 내부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a 태그에서 이렇게 엔터 치시고 li에 반드시 자손으로 다시 ul 태그를 쓰셔가지고 ul 태그의 클래스를 서브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역시 li가 갖고 있는 a다 이렇게 하고 임시 링크 샵 걸어 주시고요. 하위 메뉴 4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4개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셔서 복사해서 쓰시도록 할 거고요. 재단 소개, 투명 경영, 아동복지연구소, 재단 뉴스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저는 복붙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은 쭉 다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작성해봤고요.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글자들이 옆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CSS 넘어가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GMB는 헤더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GMB 선택자를 쓰시고요. 플로트를 라이트로 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는 가는데 메인 이미지가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한테 영역을 줘서 이 메인 이미지가 밀리지 않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위드스랑 헤이트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주셔도 되겠지만 저는 600에 4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위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메인 이미지 아래까지 좀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 탑으로 헤더가 100픽셀이니까 거기서 40을 빼서 60픽셀로 줘서 이 메인 이미지와 딱 붙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는 삭제를 할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이렇게 플로트돼서 내등부돼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때 li가 상위에도 있고 하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자손 선택자로 좀 주의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GMB가 갖고 있는 UL이 갖고 있는 li 이렇게 해야 상위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트 레프트를 주실 거고요. 위드스는 150 줘서 4등분을 할 거고 헤이트는 40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4등분 돼서 이렇게 4개가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A 태그를 선택할 건데 이쪽에도 A가 있고 이쪽에도 A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단의 메인 내비게이션에는 클래스로 메인 랩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MB의 UL에 LI까지 오면 또 LI를 선택을 해서 A 태그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메인 내비로 A를 바로 선택을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모 영역을 상속을 받을 거예요. 부모 영역을 전부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안 들어가고 글자 있는 데만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여서 영역을 상속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줘야만 저렇게 영역을 전체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는 지울 거고요. 글자를 저 영역의 가운데 오게 할 거니까 가로 가운데 오게 하는 건 텍스트 얼라이너 센터.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를 40. 헤이트랑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할 거예요. 이런 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고 오시면 좋은데요. 보통 글자를 다 14 주기로 했잖아요. 메인 내비게이션, 하위 내비게이션보다 큰 게 좋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18로 줄 거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줘가지고 글자를 굵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 메인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하이 내비게이션도 마우스로 올리면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인 이 LI한테 하버를 했을 때 메인 내비를 바꿀 거예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인 내비를 바꿀 건데 이때 글자 색은 컬러를 흰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실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메인 컬러를 통해서 줄 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마우스 올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지에 있으니까 메인 메뉴 하이라이트 효과 넣기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이 메뉴 파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 메뉴는 메인 이미지 위에 떠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 냅이라고 하고요. 포지션 앱솔루트가 다른 요소와 겹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00 주신 다음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0, 탑 0 이렇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바디의 끝에 이렇게 붙어 달리는 거 보이시죠? 각각 메뉴 밑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GMB가 갖고 있는 UL의 LI가 부모예요. 가서 보실까요? 보이시죠? GMB가 갖고 있는 UL의 LI가 서브네비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걸 주셔서 하위 메뉴에 앱솔루트 기준을 현재 요소로 변경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전히 메인 이미지 위엔 안 올라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Z인덱스라는 걸 주셔야 돼요. 메인 이미지도 앱솔루트를 받았기 때문에 Z인덱스라는 걸로 100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글자가 위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위치는 이 메인 내비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40픽셀만큼 내리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드스는 100% 그리고 헤이트는 120픽셀 정도로 서브 내비를 줄게요. 자, 그리고 나셔서 서브 내비가 갖고 있는 한 개의 LI들한테 위드스를 100%, 헤이트를 30픽셀로 줄게요. 120인데 최고 많은 게 30이죠. 그래서 30픽셀씩 줄 거고요. 가운데 오도록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고 라인 헤이트도 높이랑 똑같이 줘서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잘 왔는데 이미지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뒤에 배경이 깔라고 와이어 플레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dex.html 가셔서 GMB 맨 아래 파트에다가 GMB 비지라고 해서 배경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MB 비지를 가지고 오셔서요.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고 위드스는 100%, 헤이트는 서브냅이랑 똑같이 줄 거니까 이렇게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메인 컬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또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또 앱솔루트예요.
그리고 left 0, 탑 0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이렇게 100%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얘의 기준이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헤더가 기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셔서 이 기준을 현재 요소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내려놔야 되겠죠? 헤더 높이만큼 100픽셀을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탑에서 100픽셀만큼 이렇게 내렸는데 이때 메인 이미지 뒤에 가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Z 인덱스. 메인 이미지보단 위에 올라와야 되겠지만 서브네미보단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한 90 정도 줘볼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 글자색이 처음부터 흰색인 게 낫겠죠? 그래서 서브네비가 갖고 있는 A 태그한테는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줄게요. 그리고 부모 영역 다 상속 받을 거고. 자, 그러고 나셔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흰색으로 저렇게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역시 얘도 하버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자, A한테 마우스를 올리는 걸 하버라고 하죠.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고요. 글자색을 메인 컬러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은 미리 세워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시기 전에 디자인을 할 때, 아, 나는 메인 메뉴는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떻게 하겠다.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하위 메뉴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디자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GMB 비지도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엔 안 보이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서브네비도 안 보이게 하려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보이는 건 jQuery 쪽에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jQuery로 마우스를 올리면 보이게 처리하고 마우스를 내리면 안 보이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GMB 전체한테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 했던 데 아래에다가 GMB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준비 구문을 다시 써주세요. 그러고 나셔서 달러기호 쓰시고 GMB 클래스죠. 하버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하버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랑 내렸을 때를 번갈아 실행하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콜백 함수를 이렇게 2번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괄호 있는 데서 저희가 엔터 치면서 사용하잖아요. 자, 여기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요. 그리고 이쪽이 마우스를 내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요소에서 올렸다가 뗐을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여야 되는 건 2개죠. 서브네비도 보여야 되고 GMB 비지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탑. 잘못해서 버블링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스탑 주시고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패스트로 빠르게 떨어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마우스를 내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업, 위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사라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이어질 때 2번째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 눌러볼게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3번째, 패밀리 사이트 코딩하기예요. 패밀리 사이트는 셀렉트 태그로 해서 jQuery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셀렉트 태그로 하면 클릭하면 바로 뜨게 되어 있죠.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는데 공부를 위해서 jQuery로 한번 해봤어요. 저희 그냥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봐요. 패밀리 사이트는 이렇게 제공 텍스트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div 태그를 쓰셔가지고 패밀리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러야 되는 이 복지관 파트를 버튼이라는 걸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보여야 되는 거는 나열되어 있으니까 UL의 LI의 A로 샵을 쓰고요. 6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6개를 만든 다음에 한 개씩 글자를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그는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에 jQuery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고 또 한 번 누르면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구문을 먼저 쓰시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패밀리가 가진 버튼이라는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 일어나는 일을 콜백 함수, 펑션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밀리 사이트가 가진 리스트들이죠. UL 태그죠. 이게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페이드 토글이라고 해요.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드 토글이라는 메서드를 주시고 이렇게 패스트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로 고침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누르시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한영키라고 있죠. 한 번 누르면 한글 나오고 한 번 누르면 영어 나오고 다시 누르면 한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걸 토글키라고 불러요.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키에 담아두는 것을 토글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토글이 아니라 페이드 토글은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메서드를 번갈아 실행하는 메서드예요. 자, 그러면 패밀리 사이트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레이어 팝업 코딩하기를 해볼게요. 레이어 팝업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레이어 팝업이란 기본 홈페이지 컨텐츠 위에 레이어처럼 띄어지는 컨텐츠를 레이어 팝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이어 팝업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없는 레이어 팝업. 두 번째, 배경 있는 레이어 팝업. 세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레이어 팝업이에요. 이번에는 배경이 있는 레이어 팝업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지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배경이 있다는 뜻이고요. 저게 까만 게 없고 잘 보인다? 그러면 그냥 배경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코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공 텍스트를 열어놓고 레이어 팝업 창에 들어갈 텍스트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실 거냐면 div.popup이라고 쓰셔가지고요. 얘는 실제 팝업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 파트가 검은 배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팝업에 되는 영역을 plab이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이틀이니까 h2라는 태그를 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h 관련 태그들은 전부 다 타이틀이니까요. 요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p 태그를 통해서 쓰시기는 할 건데 내용을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하시는데요. 너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건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쳐야 되는 데는 br 태그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파트에는 br 태그를 2개 써서 좀 더 떨어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공 테스트에는 없지만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타이틀이랑 이렇게 밑줄들이 되어 있는 다음에 닫기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p 태그 밑에다 a 태그로요. 이렇게 닫기 하고 x까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더 이쪽에 팝업을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밀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팝업에 대한 CSS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팝업 전체는요. 포지션을 픽스드라는 걸 주셔가지고 고정되게 처리를 할 거고요. 탑은 0, 레프트 0, 그리고 Z인덱스를 조금 높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도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될 거고요. 화면에 전체를 다 가득 채울 거니까 위드스 100%, 헤이트 100%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100%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색깔을 아직 안 칠해서 그렇죠. 백그라운드 컬러로요. RGBA라는 걸 주셔서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까맣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투명도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까맣게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 파트를 해야 되겠죠? 내용 파트는 저희가 plab이라고 적었고요. 그래서
P랩은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할 거고 화면의 정 가운데에 오게 하게끔 레프트는 0, 라이트는 0. 그리고 탑에서는 150픽셀만 떨어지도록 할게요. 위드스는 300. 그리고 헤이트도 300. 그리고 마진형 오토를 줘서 앱솔루트 받은 요소를 좌우로 가운데 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을 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 이 내용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패딩으로 20픽셀을 주시고 박스 사이징 바더박스를 줘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제 테두리도 좀 줘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도 줘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서 타이틀은 P랩이 갖고 있는 H2죠. 그래서 위드스는 100%, 마진 바텀을 통해서 문단과 너무 붙어있지 않도록 이렇게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P 태그들은 글자가 좀 크니까 폰트 사이즈를 12로 좀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내용이 너무 많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높이를 좀 높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때 닫기를 옆으로 보내서 닫을 수 있게끔 처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용이 좀 많네요. 여기를 400까지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실 것 같고요. 피트가한테도 마진 바텀을 주실 거고 20픽셀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셔가지고요. 저 P랩이 갖고 있는 A 태그를 플로트 라이트로 오른쪽으로 저렇게 보내시게 되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 좀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 높이 같은 것들은 조절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보이게 하진 않을 거죠? 그래서 팝업 자체를 처음부터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H 태그랑 P 태그 사이보다 여기가 더 떨어져 있네요. 제가 BR 태그를 너무 많이 줬나봐요. 그래서 BR 태그를 요 엔터 처리하는 파트들을 하나씩을 좀 덜 주도록 할게요. 3개나 줬네요. 2개씩만 주려고 했었던 파트였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안 보일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지워봤다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위로 다시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높이도 적당하게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320으로 줄일게요. 다시 처음에 안 보이게 처리할 거니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해도 돼서 아까처럼 더 떨어졌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디자인적인 점수에서 깎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줄여봤어요. 자, 그러시면 디스플레이 논을 줬기 때문에 새로 고침해보시면 다시 안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jQuery 하셔야 되겠죠? common.js 가셔서 준비 구문을 다시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보이냐면요. 공지사항의 첫 번째 거 클릭할 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index.html 가셔가지고 노티스 파트 찾으셔서 첫 번째 A 태그를 클래스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팝업 오픈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셔서 요걸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팝업 오픈을 클릭했을 때는 팝업이 전체적으로 보이면 되죠. 펑션 콜백 함수 쓰시고 팝업 전체가 보이게 하는 건 페이드 인이라고 합니다. 페이드 인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0으로 줄게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 첫 번째 공지사항 리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닫히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닫기 같은 경우는 팝업이 가진 A 태그예요. 그걸 클릭했을 때 일이니까 역시 클릭 이벤트 콜백 함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 보이게 하는 걸 fade out 이라고 하죠. 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공지사항 리스트 클릭하시고 닫기를 클릭하면 닫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작업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딩이 완료가 됐다면 jQuery 오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F12 누르시면 크롬 개발자 모드가 뜨죠? 그때 크롬 개발자 모드에 빨간색 X 아이콘이 뜨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안 뜨면 잘 작업하신 거고, 뜨면 오류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오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표준 검사를 HTML이랑 CSS를 따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공부하실 땐 그게 가능하겠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만 좀 테스트해서 내가 틀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